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파산 15년 경력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회생 상담 문의도 상당히 많으시고,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에도 어려웠던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데 벌써 몇 달째 급여를 못 받고 있다라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새로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이 전화가 오시지만, 기존에 이미 개인회생 내가 인가결정을 받고 법원에 변제금을 1년, 1년 반 이렇게 납부를 하고 계신 중인데, 소득이 갑자기 감소해서 변제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변제금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생겼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와 연관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미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데 중간에 소득이 크게 감소했거나 부양 가족이 증가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제금을 과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변제 계획 변경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 감소했다면 변제금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이 내용이 법률 규정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조문인데요. 이 조문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2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 회생 채권자는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에는 다음 항에는 준용 규정들이 몇 가지 이렇게 준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가 없어서 제가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사유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여드리면,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42조에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변제계획 변경 사유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내가 현재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리셨거나 신체 사고를 당하셔서 경제활동 능력 자체가 저하된 경우죠. 이런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임신, 출산 등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이때도 당연히 변제를 계속해 나가시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출산이나 부모의 간호 등으로 노부모님들이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사정 등으로 해서 부양가족이 발생해서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 체불, 직장이 지금 어려워져서 몇 달째 급여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채무자의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실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 사장님들이 폐업을 하게 되시는 경우, 여기도 포함이 되겠죠. 이 사유들을 보면 크게 2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소득은 비슷한데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늘어서 생계비가 많아진 경우, 이 2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 법에는 분명히 규정이 있고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변제계획 변경제도가 실무상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이나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에서는 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사실은 3년, 5년이나 되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기존처럼 PR을 하고 재신청을 하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변제계획 변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끝까지 이분들이 변제 수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변제계획 변경이 신청할 때 주의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소득 감소라는 것이 조금의 소득 감소를 가지고는 신청하기 어렵겠죠. 좀 구체적으로 많은 금액의 소득 감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변제 금액이 기존보다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변제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무래도 몇 달 안 된 분보다는 장기간 변제를 이미 해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됐던 원칙들을 똑같이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가 재산이 있었다면 그 이상은 변제를 꼭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재산이 많이 잡혀서 청산가치가 일정 정도 높게 잡혀있던 분들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도 그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그 원칙은 꼭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가한테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요. 우리 법에는 변제계획 변경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앞으로 수행해 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첫 번째 들었던 것처럼 큰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 사고를 당해서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하셨다고 하면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면책을 받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고, 내가 지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우리 법을 활용하셔서 변제를 반드시 끝까지 완료하셔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꼭 면책을 모든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